안녕하십니까. 서평가서 진영입니다. 오늘 같이 볼 내용은 2014년 2월 2주차 핀란드처럼 보고 배우고 삶을 디자인하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단 한 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배운다.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배운다라는 핀란드의 전 교육장관인 올리페카 헤이노넨 씨가 쓴 자신의 배움 이념으로 삼고 있는 라틴어로 된 격언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은 배움이라는 것이 가르쳐주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고 배우는 사람의 중심에 맞추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계신 분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책 내용으로 들어갈까요? 서평북 2014년 3월 봅니다. 페이지 74페이지에 핀란드처럼 전체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의 수준이 높은 북유럽에서도 핀란드는 국민들의 높은 학력으로 유명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른 피사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핀란드는 항상 톱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교육제도의 성공 그리고 이것이 핀란드 경제의 성장 요인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바로 오하시 가나와 오하시 유타로라는 일본인 저자와 부부입니다. 저자이자 부부이죠. 핀란드의 교육제도의 성공에서 배움의 실천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면서 핀란드의 교육 경쟁력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 그리고 다양한 배움의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즐거움과 다양한 배움의 체험을 주는 곳을 핀란드에서는 도서관, 박물관, 미디어 그리고 자연 이 네 군데에서 이 배움을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배움이라는 개념에 자발성과 유연성에 풍요로움의 원천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요로운 인생을 실현하는 다양한 배움의 체험을 알고 싶을 때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79페이지에 바로 책의 내용과 서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핀란드에 관한 것. 핀란드란 어떤 나라인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핀란드는 FINLAND 핀은 파이널입니다. 그러니까 끝이고요. 랜드는 땅이죠. 그러니까 핀란드라고 하면은 땅 끝입니다. 사실 이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땅 끝을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핀란드죠. 땅끝 마을.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남쪽으로 가는 해남 정도가 될 듯한데요. 핀란드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을 수오미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수오미는 호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면적은 한반도의 1.5배 정도 되는 33만 제곱킬로미터인데요. 4분의 1이 북극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구는 533만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수도는 헬싱키고요. 공용어는 핀란드어로 91%가 핀란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립을 했는데요. 1917년에 하게 됩니다. 이전 108년간은 러시아 황제가 통치를 했고요. 이전 600년간은 스웨덴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55년에 유엔에 가입했고 1995년에 유럽연합 EU에 가입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배움의 공간 네 군데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에도 역시나 배움의 공간은 도서관에서 시작합니다. 페이지 80페이지인데요. 핀란드는 도서관 이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국민의 약 80%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1년에 11회를 방문하고 19회 정도의 대출 기록을 남긴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떤지 참 궁금한데요. 예, 얼마 만에 한 번씩 도서관을 방문하십니까? 일본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나라인데도 일본에서도 공공도서관 이용 횟수가 국민의 1인당 1년에 1.3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핀란드는 11회니까 10배 정도가 되네요.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대부분 정보와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 탐페레시 도서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자라는 측면에서 아빠 책 읽어주세요라고 해서 아빠와 함께 책을 읽는 운동을 하고 있고요. 라이브러리 10이라는 헬싱키 중앙역 앞에 있는 미래도서관에서는 서적뿐만 아니라 CD, 악보, LP 레코드 그리고 DVD의 다양한 문화의 공간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신들을 인포메이션 가스 스테이션이다. 그러니까 정보 주유소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도서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고 8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요.
산타클로스의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로바니에미의 도서관에 가면은 북극권에 사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리빙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핀란드의 도서관들입니다. 88페이지로 올까요? 뮤지엄과 박물관. 박물관에서도 많은 배움의 공간으로서 많은 배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핀란드의 뮤지엄의 역사는 1800년에 개인 수집가의 소유 작품이 전시되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핀란드의 역사는 1917년에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아니고 스웨덴도 아닌 핀란드다운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뮤지엄의 존재 이유를 찾고 또 뮤지엄을 굉장히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길어서 그런가요? 뮤지엄들 잘 가지 않죠. 실제로 핀란드에서는 학교 클래스 단위로 많이 방문을 하면서 여기를 교육의 공간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미있는 것은 키아즈마 미술관은 아기를 환영하는 미술관이라고 해서 아기들 그러니까 1살 미만의 어린애들한테도 미술관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형태의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고요. 라우마 미술관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조금 어렵지만은 현대 미술 컨템포러리 아트전을 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뮤지엄에서는 아기가 미래를 디자인하도록 하는 그런 워크숍들을 계속 개최해 주면서 새로운 교육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93페이지 보시게 되면 헤우레카 과학관이 있습니다. 이 과학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과학 실험을 직접 하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94페이지에 나오죠. 배움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배움의 어떤 매개체로서의 미디어를 이제 핀란드에서 활용하고 있다. 4장입니다. 미디어와 배움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디어는 세계로 가는 문을 여는 교과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디어를 한번 볼까요? 통계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을까요? 일본 저자이기 때문에 일본의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0년도 도쿄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은 미디어의 접촉 시간이 무려 하루 6시간이었습니다. 조사 범위를 넓혀서 영화나 서적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생활의 질이 이런 미디어와의 접속 시간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미디어를 유네스코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달, 커뮤니케이션의 수단과 방법, 문장, 음성, 화상, 애니메이션화된 영상, 풀모션 비디오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얼만큼 많은 미디어들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이제 보고 있는데요. 검토해야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유럽위원회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해서 미디어를 제대로 보게 하는 미디어 교육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교육의 목적의 기초교육 부분을 보면요. 미디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책임을 갖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을 이 미디어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96페이지 보면은 영화 감상을 통해서 발견과 배움을 아이들에게 준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최근에 쓰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지나간 영화에서 경영의 지혜를 보는 것인데 핀란드에서는 영화에서 어떤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내는 가치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에 가게 되면 지금까지 살펴본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교육의 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장 마지막 네 번째는 자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배움의 공간 중에 최고는 자연이죠. 핀란드에서는 기초교육인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교과 중에 환경과 자연이라는 과목을 두고서 이 교재에서 지역의 자연 환경, 생태계에 대해서 관찰 조사하면서 배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연 속에서 지내면서 아주 즐겁게 지내려면 지켜야 될 사항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예의를 지킬 것. 2. 자연 환경과 생물 다양성 확보에 대해 이해할 것. 3.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지혜를 차세대에게 가르쳐 줄 것.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번 꼭 고민해야 될 문제 같지 않습니까? 자연 속에서 배우는 것과 동시에 자연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공간의 공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핀란드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서평왈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을 위해서 배운다. 우리의 학습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교육이 일어나야 할 공간이 단지 학교나 기업의 연수원만의 장소일까요? 도서관, 뮤지엄, 미디어, 자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인생과 직접 관계된 지식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배움은 삶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들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에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나는 우리 조직은 박물관, 미술관을 학습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조직은 자연 속에서 인생을 관조할 시간을 배려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정부는 도서관, 박물관, 미디어가 국민 학습의 장이 되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책의 목차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실 때는 10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학교나 기업, 연구원에서 배울 내용을 다른 공간에서 체험 학습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면서 읽으시면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서평가 서진영이었습니다. 녹음은 2014년 3월 연구원에서 하였습니다. 책 읽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